이사님은 뭐 세일즈 하시면서 진짜 막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세요? 웬만해서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솔직히 경륜과 연륜이 생겨서 그 맛에 영업을 하는 거라 웬만한 게 와서도 아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솔루션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와 어떻게 저러지 하지만 이제 저도 한 30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저는 좋아요. 어떡하지 이런 게 없잖아. 이사님이 정확히 세일즈 한 몇 년 차세요? 지금 31년 차입니다. 31년 차요? 네, 31년 차입니다. 30년이면 진짜 오래 하셨네요. 맞아요. 오래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일이 리테일로 고객들을 상대하는 접점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웬만한 거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쨌든 발전이 빠르니까 뭐 10년이면 뭐 진짜 강사에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30년이면은 이사님이 느끼셨을 때는 세일즈가 뭐 좀 바뀐 게 있나요? 기본적인 고객을 응대해서 원하는 걸 해드리면서 내가 어떤 내 제품을 판다? 그런 행위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줬을 때 좋아하고 저렇게 해줘하면 불쾌해하시는 어떤 고객들의 어떤 반응도 똑같고 다만 파는 물건이 바뀌고 그리고 파는 물건의 이 프로세스가 점차 발전이 돼가는 거지 기본 원칙적인 원리인 세일즈에 대한 근원은 저는 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업이라고 딱 하면은 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뭔가 대화를 하고 막 뭐 트러쳐 하면서 하는 게 전 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영업이 좀 틀린가 봐요. 굳이 안 만나기도 하고. 아니요, 똑같이 만나지. 물론 뭐 SNS가 발달이 워낙 많이 돼서 선택이 들어오는 그런 루트가 좀 다양하게 된 거지 그들하고 만나서 또는 통화로 또는 뭐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주고받고 소통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이런 소구 활동이나 영업의 창구가 더 생긴 거지. 더 다변화가 된 거죠. 그렇다고 뭐 오프라인에서 소개 재구매가 없나? 그건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한 분야가 더 생긴 거야. 전기자동차가 나왔을 줄이야 누가 알았어.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누가 알았어. 그런 것처럼 어떤 판매 시스템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뀐 거지 그분들도 결국엔 만나서 마지막 클로징을 하니까. 저는 사실 뭐 영업사원은 아니지만은 진짜 이사님이랑 촬영을 많이 하면서 진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영업도 해야 되고. 그게 영업사원. 영업사원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그게 세일즈예요. 저한테 오늘 저 여기 좀 뭐 벤치 촬영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셨잖아요. 그런 소통이 다 저는 세일즈라고 보는 거예요. 저에게 뭔가 의사 표현을 했고 아 그래?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라고 제가 수락이 된 거잖아요. 그런 어떤 소통도 저는 다 세일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분야 막론하고 보고하고 저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는 게 많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면서 느꼈는데 세일즈라는 게 진짜 열심히 어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럼요. 팔고 싶습니다. 그게 홍보지. 그냥 세일즈의 큰 틀에서 홍보인 거지. 내 PR이고 홍보인 거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자꾸 아쉬운 소리도 하고 도와달라고도 하는 거고 그게 저 정말 열심히 해서 저 이거 하면 1등 합니다 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아 저 이달에 너무 힘들어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런 게 다 홍보고 저의 전략이고 우리 PD님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뭔가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기회가 오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뭐 소심한 성격은 아니긴 한데 뭔가 먼저 이렇게 말에 먼저 걸기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이사님은 말 잘 거시죠? 잘하죠. 그냥 막 으악 가가지고. 그럼요. 근데 제가 상품을 판다고 내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말을 걸진 않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고객 오면 물론 제가 먼저 어프로치하는 고객도 있지만 목적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가 동시에 이렇게 만나서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내 물건을 팔기보다는 저를 좀 알리고 고객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친밀도를 좀 쌓고 라포가 형성이 되면 내 제품을 팔면서 세일즈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의 제품을 사세요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롱런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고객들이 이렇게 뒷걸음질 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긴 이사님 그 고객과 대화하는 거 보면은 차량 얘기보다는 세금 얘기하고 부동산 그쵸, 얘기하고 그쵸. 사담을 많이 하죠. 그게 90%이신 것 같던데요. 그죠.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좀 친해지는 편이에요. 그렇게 좀 친해지고 나면은 결국은 다 세일즈가 잘 되죠. 맞아요. 그렇게 하고 제 제품을 사시는 거고. 얼마 전에 유튜브 보고 오신 원장님도 재테크 얘기하다가 이사님 그럼 금융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제 PB 소개해줘서 거기 청약하고 하셨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차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제 입장에서. 근데 차도 당연히 팔았지만 이미 금융 이런 것도 하면서 제가 그 삼성 PB 친구도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금융 얘기도 한 시간 했을 거예요. 무슨 상품이 어떻고 무슨 상품이 어떻고. 제 고객들이 저에게 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영유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거기서 뭘 소개비를 이런 건 절대 없거든요. 아 윤미애가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괜찮겠네 라고 고객들이 물어보시면 저 소개를 해드리는 거야. 그런 게 저는 다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또 삼성 PB가 저한테 또 잘하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소개도 해주고 뭔가 어필도 해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다 저는 세일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벤츠 요 시스템 자체가 바뀐 건가요? 직판제로 바뀌었죠. 현대차처럼 한성자동차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벤츠 코리아에서 판매를 하는 식이라 가격이 이제 전국이 다 똑같아졌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도 물론 거의 비슷했지만 그래도 진짜 1원 하나 다르지 않고 베스트 프라이스라는 명목으로 한 가격으로 원 프라이스로 전국이 같은 가격에 차를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뭐 100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예 없어진 없습니다. 거예요? 하다못해 우산도 하나 못 드립니다. 정말요? 네, 지금 이제 키링 하나 회사에서 딱 나오는 자동차 사시면 드리는 정품 키링 나가는 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제 원래 고객님들이 뭐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서 저길 간다 이러지 않고 지금은 그냥 유미에 보고 차량을 문의 주시고 검토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로 영업사원의 스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업이랑 자체가 똑같은 상품을 파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좀 더 이게 끌리는 그런 영업 사원이나 세일자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 많이 끌려 하시잖아요. 그게 컨셉을 좀 어떻게 잡는데 저는 컨셉보다는 제 자체가 제 자랑이라서가 아니라 저 되게 바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팔면서 내지는 제가 금융상품이든 재테크 부동산 쪽을 안내를 하면서도 저는 언제나 제가 하면 어떨까 내가 했을 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차도 구입 방법이 어때 내지는 어떤 모델을 사야 되라고 내가 이분의 환경이면 이분의 예산이면 이분의 어떤 이 주변 상황이면 나라면 이 차를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저는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 고객님들이 그걸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게 나왔다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어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지금은 윤미애가 다 맞는 말이었지라고 알아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 그게 제 컨셉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고객 관리하면은 좀 뻔한 그 수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명절에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설 선물을 보낸다던가. 명절에 안 하고 설에 선물 안 보냅니다. 정말요? 네. 그러기에는 고객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뭐 문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문자도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보내기 때문에 네, 명절이라고 문자를 따로 보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업이라는 게 되게 꾸준함이고 성실함인 것 같아요. 부지런함이고. 근데 그걸 막 여러 차례 막 고객들에게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하면 고객들이 이렇게 손살에 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마우스분들하고 해봐야 전화 드리는 거하고 문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정기 문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보내고요. 그리고 되려 서비스 만기 시점에 전화를 드려서 고객님의 차를 서비스 해드리는 걸 잘 챙기죠.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지 불특정 다수 또는 단체 문자로 뿌리는 그런 일반적인 문자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차마다 시기가 다 다르니까 이분이 1년 되고 2년 되고 내지는 서비스 만기가 떴고 안 떴고를 체크를 해서 개개인마다 전화를 드리는 게 저의 어떤 필살기라고 하면 필살기죠. 그러면 어쨌든 근데 그 고객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냥 사적으로 뭔가 신뢰를 좀 가지는 그런 이사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고객님들하고 사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친하다 보니까 고객님들 집안의 각종 대소사나 이런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죠. 차를 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드린다고 하지만 주차장, 차들 이런 거 너무 많은 얘기였고 차 관련 안 된 일들도 저랑 이제 가까이 되고 지인이 되고 저와의 어떤 인연이 맺어지면 그분에 대한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애써 드린 것 같아요. 뭐 세무조사 나왔는데 뭐 세무사도 알아봐 드리고 뭐 땅이나 건물을 간평하는데 또 아는 사람이 있냐 뭐 해서 뭐 오지랖 떨어서 또 알아보고 피부과 뭐 어디 다니냐 그럼 또 병원 막 알아봐 드리고 막 제 차 파는데 또는 차 팔았던 고객이라면 제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고객하고 그냥 롱런해서 쭉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하고의 어떤 길라잡이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뭐 제가 도움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렇게 버선발로 뛰어가서 다 좀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의 어떤 좀 장점이지 않을까. 네, 이사님 어쨌든 31년 동안 그 영업을 하시면서 고객이 좀 쌓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이제 세일즈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저는 요즘 취업 안 된다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직군에 보면 영업 직군들은 티오가 꽤 있어요. 그런 쪽에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해보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 비즈니스로 해서 성공하는 세일즈 판매왕이 될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사람을 상대하고 이랬을 때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하고 어떤 우리가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의 어떤 응대나 이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성립도 세일즈를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 제품을 팔고 돈까지 벌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정말 주저주저 하는 친구들도 취업이 안 돼 어려워. 영업 쪽은 아직은 티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쪽으로 전향을 해서 자기의 어떤 달란트를 좀 끄집어 내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이라고 MBTI가 I라고 내가 잘할까? 그리고 남 앞에 가서 이야기를 잘할까? 어떤 거든 저는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격이 내가 너무나 내성적이고 너무 앞에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내 물건을 파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라는 사람도 학습의 효과를 한번 믿어보시죠. 많이 해보면 이게 늡니다. 그리고 주변에 훌륭한 선배들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 빨리 늘을 거고 그 사람을 롤모델 삼아 계속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성과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성실함과 꾸준함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성과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타링에도 강의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6개월에 보고 3개월에 보고 1년에 봤대. 그렇게 되는 쉬운 일이 어딨어요. 하다못해 운동을 해도 뭐 아침에 라디오에 울퉁불퉁 몸을 만들고 3개월 하면 될까요? 근데 DJ가 그러다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1년은 적어도 해야 된다고. 내지는 3년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동도 하물며 몇 년을 해야 몸이 만들어지고 순환도 되고 진짜 눈에 보이는 근육이 생긴다는데 세일즈라는 뭐 진짜 영업이라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성과가 바로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정진을 해보는 것도 시간을 들여서 해보는 게 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영업 직군 자체가 티오가 많다는 건 완전 처음 알았어요. 네, 어디나 제 고객님들 보면 영업사원 너무 뽑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KG 그룹 거기 강의 임원들 그 강의 갔는데 직원들 영업 쪽 사람이 안 뽑혀서 이렇게 전향을 하면 내가 뭔가 사고를 쳐서 못해서 자기를 영업부서로 보낸다는 식의 어떤 핸디캡이 있대요. 왜? 영업을 왜 영업을 혐오해? 그러다 보니 영업 쪽에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KG 그룹에서도 그러더만요, 임원들이.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중견기업. 그리고 지금도 현대차든 기아차 대리점 같은 데 보면 영업사원 수시 채용 많아요. 다들 이제 큰 회사 막 중소기업도 제 댓글에 엄청 뭐라고들 남겼다면 중소기업도 사람 안 뽑아요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은데 제가 아는 회사들은 도대체 어딥니까? 일반 중소기업들 저 고객들한테 가도 그 앞에 보면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영업직 모집. 저한테 제 고객님들도 야 직원 없냐라고 소개해달라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직업군이 영업이라고 하면 내가 가서 뭔가를 팔아서 막 힘들게 뭔가를 해오고 급여도 안 주고 막 인센티브로 다 하고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나 봐. 그리고 내가 공부를 진짜 못하고 학력도 짧고 배운 게 없어서 할 게 없으니까 이거 한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저 아시겠지만 가방끈도 길고 많이 배우고 뭐 저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제가 이렇게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프라이드를 갖고 하는 사람이니까 저 영업 굉장히 추천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제 딸을 시키겠다고 제가 많이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본인의 생각은 존중하지 않고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딸 영업시킬 거거든요. 저는. 그 이사님 생각 아니에요? 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렇게 시키고 싶어요. 근데 살면서 제 영업이랑 세일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다 영업이라니까요. 다 영업이에요. 그리고 뭐 전문직이고 뭐 사짜고 다 어떻게든 사람 유치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일으켜서 돈을 벌고 수입료를 받고 하는 건데 옛날처럼 뭐 내가 세무사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변호사인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못 벌고. 유튜버도 다 영업이에요. 연예인들도 봐봐요. 성시경님이나 신동현님이나 유재석님이나 hinge보나 그런 채널들 게스트들 봐봐요. 저도 유튜브를 찍지만 유튜브는 뭐 출연료가 정말 높거나 막 돈을 많이 주거나 물론 그런 대형 채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형 채널도 많이 나갔잖아요. 돈을 막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개인의 어떤 인간관계하고 어떤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냐로 해서 게스트를 초빙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훌륭한 MC분들도 봐봐. 다 그 신동현님이나 유재석님이나 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인맥으로 초대를 하고 게스트를 맞추고 작가들이 애를 쓰는 거거든요. 전 그런 것도 다 그분들도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세일즈고 인간관계인데 굉장히 잘해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모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기가 대형 채널이라고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냥 막 나와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거기도 다 꼬마 때 채널 그 구독자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잘하고 기본 호스트가 훌륭하시지만 그분들도 나름 연예계에서 되게 인간관계 인맥 관리를 잘 하신 거야. 그래서 저는 다 그것도 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님을 보면은 저라면은 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몰래 막 이렇게 보는 느낌이라면 이사님은 뛰어 문 막 두들겨. 그렇죠. 당연하죠. 아닌 말고라는 게 좀 있어요. 진짜 안 멋있으시다.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저는 예전에 영업 그 IT 쪽에서 전단지 돌릴 때도 건물 탄다고 하잖아요. 건물 저희 타요. 막 전단지 돌려면서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고 막 전단지 돌리고 다니는데 남자 직원들은 삐죽삐죽 좀 나름 쪽팔려야 창피해하고 저는 그게 하나도 안 쪽팔렸어요. 뭐 쪽팔려. 제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불량식품 파는 것도 아니었고 정직하게 전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파는 좋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창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안 사면 어쩔 수 없고 사면 땡큐고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할 겸 여기다가 이사님 한번 세일즈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잘하는 직원입니다. 저는 언제나 고객님들께 이야기를 하는데 롱런할 수 있는 직원, 하루가 됐던 1년이 됐던 3년이 됐던 그 자리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이니까 저를 꼭 믿고 찾아주십시오. 제가 자동차를 하면서 저희가 그 직판제가 되면서 많은 고객님들이 이제 뭐 유니사 뭐가 장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뭐 금액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롱런할 수 있는 직원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고객 관리 뭐 하시는 거 늘 보여드리면서 캘린더 관리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혹여나 저에게 차를 안 사도 저의 고객이 될 때까지 제가 되게 좋은 정보와 그리고 정말 진중한 고객님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긴 건 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되게 냉정한 이성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라 아마 고객님께 차뿐만이 아니라 등등의 어떤 재테크든 뭐 금융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그런 어떤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바른 소리를 하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영업사원이 정말 전문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전문가니까 세일즈는 그리고 자동차는 영업은 윤미에게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츠는 윤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저희가 라방 회원 전용까지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야 저의 어떤 업데이트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 임미였습니다.